중국 해커 조직입니다. 일명 기사 때 짧게 언급해 드렸는데요. 중국 해커 조직. 우리가 당한 거죠, 지금요. 자, 기사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알고도 당했다. 아, 이게 문제네요. 알았는데 왜 당한 겁니까, 그럼? 12개 학술기관 해킹 피해 발생했다. 중국 추정 해커들 예고대로 공격했습니다. 이 해커들이요, 여기 보면 이름이 있어요.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름이 샤오치잉입니다. 중국어죠? 번역을 하면 새벽의 기병대란 뜻이랍니다. 새벽의 기병대. 지난 22일 정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앞으로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 막 이런 글을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실제 했어요. 연휴 동안에.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해커 한국 학술기관 12곳 해킹했는데 그거 왜 했는가? 이 단체가 설명을 했어요. 한국의 스타가 짜증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한국의 스타가 짜증을 냈다고요? 여기 좀 적혀 있어요. 해킹 이유에 대해서 딱 요렇게서는 설명했는데 몇몇 한국의 스트리밍 스타가 짜증나게 했다. 스트리밍 스타가 뭐죠?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요것만 얘기했어요. 뭔지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이유랍니다. 짜증나게 했다고. 자,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일단 전년 동안 해킹이 있었거든요.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 단체 이렇게 밝혀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자료 유출 작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이 단체는 자기는 중국 정부나 당국과 관련도 없다. 이렇게 부인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와 중국 관계 지금 묘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예고되는데 왜 이거 못 막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대비를 잘못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킹이란 것은 우리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 예전에 드루킹 같은 경우에 댓글 조작을 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컴퓨터와 관련되는 업무를 방해를 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해외 사람이 국내에 어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도 형법에 보면은 외국인의 국내범 같은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한국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과 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는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송환하는 케이스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국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해킹했는 조직에 대해서 그것을 중국 공안 당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으로 송환했는 케이스는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범죄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해킹 어떤 단체들이 또 중국에 이런 일을 보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어떤 우리 정치권 그리고 또 경찰 당국과 중국의 공안 당국이 서로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서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이 방지되도록 특히 이제 학술 단체를 비롯해서 공공 단체의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어떤 대응이 할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우리가 중국과 당국끼리 이렇게 공조할 정도로 가까운 상태입니까? 지금은 아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목은 된 상태입니다. 100% 그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들을 그런 단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라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범행 관련된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설사 수사에서 밝혀냈어요. 어디에 있는지. 네. 만약에 중국에 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더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송환을 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처벌 불가합니까? 아예 그냥?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중국 당국에 요청해서 그럼 중국에서 처벌하라고 요청도 안 되는 겁니까? 요청은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이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예방이라든지 그 자체적 예방 그리고 그 실효적으로 외교적인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요. 일단 뭐 알고도 당했다 중국 주정 해커들 뭐 이름을 뭐 샤오칭잉 뭐 이렇게 좀 줬습니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시간을 보니까 좀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북한 무인기 뭐 관련된 건데 이제 조금씩 더 알려지는 상황이 있죠. 근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참 이게 뭡니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북한 무인기 침투 때 우리 군 3대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구멍이 났답니다. 이건 구멍이 나면 안 되고요. 잘 연결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3대인데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소개해드리죠. 고속 지령대, 고속 상황 전파 체계, 통합 정보 처리 체계. 다른 건 다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고속이란 단어가 많죠. 뭔가 빨리빨리 전파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인기 침투 때 우리가 고속이었습니까? 늦었죠? 늑장이라는 소리 계속 들었죠? 그리고 통합됐습니까? 각자 따로따로 뭔가 활동했죠? 왜 있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보죠. 각급 부대에 즉각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0분 지난 뒤에야 유선 전화로 전달. 전화로 알렸다는 거네, 전화. 군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화로 알렸답니다. 민간에서 쓰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군, 장성 4명 지휘 책임 결론 내렸다. 근데 아직까지 책임, 문책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여기는 알면 알수록 조금 답답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무인기를 잡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점이 자꾸 나타나니까 약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빠르게 대책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